그러면 논 쪽이다. 내가 손절을 한 거죠. 자발적으로. 네. 네, 그러면 좀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죄책감? 죄책감? 네. 네, 죄책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자기 중심성, 내가 중요해서 놓는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버텨야 될지에 대한 자원이 너무 없다. 네네. 그리고 그랬던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회피를 하든지 어쨌든 놓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놓은 쪽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죄책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죄책감이라는 좀 감정들도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막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헤어지자고 한 쪽에서 되게 더 그리워한다는 그런 말도 네.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손절했던 경험을 비추어서 제 음. 마음이 어떤 것들이 남았나 돌이켜보면 제가 음. 손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상상을 못했어요. 못하셨군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경우 그렇게 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것들이 남았었냐면 죄책감도 남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상실감이 진짜 크더라고요. 아, 상실감. 내가 왜냐면- 손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왜냐면 내가 손절을 했지만 워낙 붙어 있었던 관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경계가 사실 없었던 거고 저도 경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던 경험이기도 할 테지만 네네. 워낙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네네. 네, 내가 손절했지만 손절한 나도 아플 수 있구나. 음, 그래서 상실감.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음, 그런 미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네네. 네. 하고 나니까 굉장한 상실감을 경험하더라. 그리고 내가 먼저 끊어냈다라는 죄책감이 남고요.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막 계속 움직이면서 살짝 자기 자존감에 영향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것밖에 못 버티는 사람이고 그래, 내가 맞아.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이구나. 진짜. 자기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아,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기간은 좀 얼마 정도 걸리신 것 같으세요? 전 한 1년 걸렸어요. 1년?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자기 보호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상담 받으면서 조금 제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내가 이제 대인 관계에서 네. 이제 너무 미분화돼 있구나. 아. 네, 그래서 미분화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그쵸, 것 같은데 어렵죠. 미분화가 뭔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네. 상대방의 욕구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거를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지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상담 받으면서 알아차린 거죠. 아,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지쳤고 여기서 조금 나는 다른 선택을 해도 되는구나를 알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 뻔했지만 좀 이제 지지를 받은 거죠. 상담 선생님한테. 그거는 이기적이거나 뭐 매몰찬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게 행동한 거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괜찮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그렇게 손절이라고 네. 했다 거리두기를 잠깐 했다고 해서 네. 이 사람을 아예 내 인생 바깥으로 내보낸 건 아니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여지를 좀 두고 있었고 네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만나서 좀 풀기도 했고요. 네,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또 이제 관계에서 좀 성장을 하게 되는. 네, 왜냐면 시간 지나면 그때 감정은 좀 사그라들면서 좀 미화가 되죠. 네, 좀 사그라들죠. 네, 사그라들면서 네. 또 저도 성장하고 그 상대방도 성장하면서 이제 마주하게 되니까 또 그런 시간을 겪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손절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런 감정 선생님들 두 분이서 말씀하신 감정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 스쳐가는 생각은 아 그런 생각도 못 하겠지 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나만 생각하니까요. 그쵸. 그냥 이 상황 자체를 합리화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또 합리화를 해서 또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또 또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러니까 반복할 수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패턴이 될 수 네, 있죠. 이제 이런 손절을 했었을 때 이 악순환의 패턴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도 네, 알아야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을 잘 못 해봤던 것 때문에 그냥 끝인 줄만 알 수도 네.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다른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네, 그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좀 마음에서 놓아주는 네. 내 용서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저 본인에게도 네. 그러니까 되게 관계 영역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관계를 한다. 관계를 아예 끝낸다. 근데 사실 이 사이에 아까 현진 선생님이 표현하셨던 거리두기라는 네.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여지가 없어서 손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생각하게 맞아요.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관계라는 게 가까워지기도 했다가 멀어지기도 했다가 이게 네. 붙었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네. 관계가 건강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 떨어진 걸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고 불안해서. 너무 붙어 있는 게 불편하니까 아예 단절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근데 네. 관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붙었다 네. 떨어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다라는 걸 알면 네. 그리고 좀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점 같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하는 입장에서 그 후폭풍들을 얘기를 해봤다면 손절을 당하는 피손절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손절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어떨까? 이런 경험들은 이제 뭐 누구나 다 뭐 손절을 해본 또 당한 경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손절 어려움들이 당한 나요? 경험이 잘 딱 떠오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되게 귀하게 잘하셨네. 손절 당한 경험? 네, 손절 당한 경험. 친구 관계에서의 손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그게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 근데 보통 선포하고 끝나잖아요. 선포도 안 하고 끝났어요. 아, 그런 케이스군요. 네. 그러면은 그럼 뭐야?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쌩 까는 건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연락했는데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아, 어머. 그리고 돌아서 음, 저와 관계하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엄청 상처더라고요. 네. 아주 어릴 적 기억이긴 하지만 오래 갔어요. 한 네. 10년을 그 관계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 나에겐 좋은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 검열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한테 책무가 있는 것 같고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걔가 떠나갔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죠. 관계를 네. 생각할 때.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누군가가 친밀해졌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친구를 사귀는데 네. 우정을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늘 그게 이게 한 자리에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훨씬 많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거나 미해결된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는 거라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외치지만 사실은 그 피손절자의 입장, 그러니까 손절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함부로 손절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관계들 안에서 한마디로 손절을 당한 건데 손절을 당했을 때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는 거죠. 근데 그거에 동의를 일단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제 안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아, 그쵸, 분노가 그쵸. 일어나죠. 네,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내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거니 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수긍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엄청 상처죠. 네, 그러면은 남은 사람은요 갑자기 같이 관계를 하고 있다가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또 다른 패턴으로 거기에 끼워 맞춰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아까 선생님도 상처가 10년 넘게 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상처가 정말 오래 머물거든요. 네. 네.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자책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인지 왜곡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네. 내가 또 우울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지적인 좀 잘못된 생각들, 비합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굉장히 지배적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좀 옅어지기는 하지만 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그럼요. 정말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을 때,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을 때 탁 걸리는 거. 그러니까요. 트라우마.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해결된 과제,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네. 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희미해질 뿐이지 그 떠올라.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추적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또 치유의 과정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삶에 되게 많이 묻혀져 있어서 막 바로바로 알아차려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는 게 사실 되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어려운 걸리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알아차려지지 않으니까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좀 오랜 기간 음. 자기 관찰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음. 과거의 기억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친밀한 누군가와의 긴밀하고 또 깊은 대화들을 통해서 그런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와 네. 경험들이 떠오르게 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다루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선생님과 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관계라는 것이 이제 책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인 그러네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 손절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그냥 직진해가지고 손절을 하기보다 우리가 손절하는 데 있어서 손절하는 사람 이후의 후폭풍 또 손절 당하는 사람 뒤에 있는 어떤 일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좀 손절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조금 신중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감사드리고 웰빙이다. 네, 결국 웰빙. 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손절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 네, 우리 유선 쌤은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하주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남게 되는 마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예. 좀 유념하면 참 좋겠고 관계를 맺고 끊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 네. 이 다양한. 부분은 꼭 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현진 쌤은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음. 관계를 잘 맺자. 그리고 관계에서 책임감도 느끼고 네. 또 인내심도 기르고 음. 또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답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자. 네.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네. 그 아까 책임성도 이야기하고 또 손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을 늘 경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 더해서 내 안에 좀 이타중심성이 있으면 이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판단도 제대로 하고 또 그에 따른 선택도 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조건적인 손절은 원치 않고요. 저도 손절을 해봤고 또 이제 당해본 입장에서 이게 좀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제가 맺어왔던 지난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네. 짚어볼 수 있어서 참 좋고 네. 제 자신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도 네.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관계에서 용서하는 진짜 너무 중요해. 이건 다음 기회에